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청운대학교 김현 교수,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백진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교수님, 이 사회적 경제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국내에 자리 잡은 지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회적 경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생과 협력, 연대,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영업 활동을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인데요. 네. 잘 아시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 또 자활 기업, 소셜 벤처 기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대 네. 도시 빈곤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이 형성되었고요. 또 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양극화, 또 고용 불안, 네. 또 일자리 위기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대안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네. 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 발굴하는 그런 영업 활동과 함께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마디로 상생과 연대,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백진우 대표님께서는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주식에서 꿈 해비타트 따순 도시락은 취약계층의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9년 6월에 설립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식품안전관리 인정, 해썹, 클린 일트 인정, 공장 등록증, 스마트 공장 간이자도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 충남 지역 예비군 훈련장과 충남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입찰을 통해서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양질의 위탁급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2009년 아산시의 급식 사각지대 해소 및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길시가동 급식 도시락 사업이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산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회밀이 도시락 사업단을 발족해서 진행을 하다가 2009년 6월 1일 예비 사회적 기업 회밀이 도시락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5년 동안에 지원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지원을 통해서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자립 기반 조성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5년이 지나도 경쟁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교수님,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정도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참 다양한 조직들이 자리를 잡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 기업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비영리 단체라든지 공익 단체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많이 진입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협동조합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소관부서로 되어 있고요. 네. 2012년도에 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의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요. 네.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라든지 공익 활동들을 대부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 소관부서로 5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또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리 활동을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자활기업은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요.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네. 제공하면서 자활 근로 사업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2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계층이 탈빈곤을 위해서 자활 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경우를 바로 자활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셜 벤처기업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 가능한 또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네.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앞서 2009년에 아산시의 이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이 필요성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좀 운영하면서 좀 느낀 점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2011년 3월에 재정 악화가 옵니다. 심각한 상태에 그 상태에서 경영을 맡게 되었고요. 네. 먼저 경영 분석과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6가지 노력을 통해서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고 네.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아, 그 첫 번째가 그 합법적인 구조 구축을 위한 회사의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네. 일반 회사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법상 법인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잡았고 2012년 12월에 상법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네.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도 득하고요. 그리고 식품 제조 품목 허가를 200개가 넘는 허가를 득합니다. 네. 해썹을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그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네. 선도적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크린 사업장, 공장 등록증, 네. 충남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공장 간이 자동화를 최초로 이것도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적 시설 개선 및 보완인데요. 저 시설이 이 보온 도시락의 외피를 재사용해야 됩니다. 재사용이라 하면 상당히 이제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생 안전에는 상당히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세척, 그리고 건조 이런 과정들이 네. 필요합니다. 그 시설을 작년에 그 새로운 건물을 2층짜리 건물을 완공을 해서 그 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썹 장비, 조리 장비, 배송 장비 등 완전한 시스템으로 소비자한테 지금은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도시락 용기 개선으로 환경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 뜻을 가진 거는요. 그 우리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꾸준하게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환경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네. 인적 자원,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조리원들의 어떤 그 부분에 안정화를 지켜야 네. 변동이 없겠다 하는 쪽에 방향을 잡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심각한 게 이제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식재료를 한 곳에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엄청 고가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체질 개선을 방향을 잡은 게 예를 들어서 쌀, 뭐 김치, 육류, 수산물, 뭐 채소, 야채, 과일, 공산품 이걸 완전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거기서도 경합을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준 높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거래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국제 회사들이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줄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식재료 메이처 다변화도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식재료의 철저한 재고 조사 이런 쪽에 6가지를 방침을 세웠고 네.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보면 교수님, 최근에 이렇게 농촌 사회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역할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이제 마을 단위의 어떤 그 지원 사업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아니면 마을 공동체의 조직을 먼저 만들게 합니다. 뭐 3명이나 5명 정도의 어떤 조직들을 좀 만들어지게 하고요. 뭐 5명 정도 되시면 이제 협동조합으로 먼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실적이 이제 좀 있고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마을 기업, 또 사회적 기업 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도 이제 위기를 겪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회적 가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사회적 가치가 이런 게 있어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함께 가야 될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컨텐츠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컨텐츠만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이제 사회적 기업 2군데 정도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 분은 이제 일자리 제공형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자리 제공형 중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을 채용을 하시는데요. 40명이 있는데 30명이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세요. 예. 근데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중소 이제 제조업체인데요. 같은 경우 한 10년이 넘은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으셔서 굉장히 만족감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창의 혁신형 또 사회적 기업인데요. 처음에 이분은 이제 한복을 또 이제 만드시다가 이제 천연 염색을 이제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 또한 이주민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함께 천연 염색 또 그분들의 침구류를 또한 천연 염색으로 이제 재염색해서 또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들에 또 이바지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백진우 대표님께서는 이제 앞서 뭐 이렇게 어떻게 위기를 좀 극복하셨고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시는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좀 조언하고 싶은 말도 있으실까요? 네.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뚜렷한 미션, 비전, 그것들을 추진하는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꼭 수립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진입하기 위한 이유가 교수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 개발비 지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초기 5년 동안의 지원이 되는데요. 이 지원 기간 동안에 그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지원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미션, 비전, 추진 계획을 좀 잘 수립하는 것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근데 또 더불어서 행정이랑 지역 사회의 이제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어떤 지원이나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일자리 제공보다는 이제 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또 농촌의 경우는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지 귀농 귀촌 활성화 사업,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 목적의식을 사실 또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 스스로가 사람 중심의 경제, 함께 상생과 연대, 협력이라고 모토를 잡았는데 하다 보면 개인의 경제, 뭐 예를 들면 대표라든지 아니면 임직원 한두 명의 그런 경제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 스스로가 또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에서는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지원 전달 체계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또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또 소셜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헷갈리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정부 또 지자체가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지역 사회적 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거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에 또 사회적 경제 3법을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3법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또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법을 또 발의를 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임기 만료 폐기되거나 계류 중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체를 또 직접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네. 먼저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특히 교수님들 같이 이 학교에서 연구하시고 가르치는 분들의 어떤 역할을 저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거든요. 그 자산을 결합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협업을 제가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면 너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두 분 혹시 마지막으로 더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에 활동하고 있는 그 대표님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이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 사회적 기업다운, 사회적 인다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의 장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태도, 가치, 뭐 과제를 살펴보고 그 토론하는 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좀 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다운 것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생, 협력, 그 컨텐츠가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연결됐으면 더욱더 좋겠다. 또한 안타까운 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도 사실 홍보 마케팅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방법들이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 네트워크 안에 활발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어떤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모두의 경제, 상생의 경제,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우리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의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 나아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우리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